확정일자는 전세권 등기와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당 순서에 대해서는 요 정도가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없는 거, 요거 유익비 필요비를 먼저 설명하죠. 유익비 필요비는 보면은 책에는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77쪽 보시죠. 민법 203조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또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필요비하고 유익비의 뜻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약간씩 헷갈립니다. 간단한 거죠. 이게 소유자예요. 이게 제3자든 임차인이든, 자, 소유자 아닌 사람이 돈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임차인하고 항상 전세권자랑 비슷하게 항상 보세요.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는 거고 임차인은 등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효력 면에서는 비스꼬름합니다. 이렇게 제3자든 또 뭐 있습니까? 점유자든. 말이 지금 어렵잖아요. 뭐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네 건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은 공통된 건 뭡니까? 소유자가 아닌 남이라는 거죠. 그죠? 남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은 누구 물건? 남의 물건이죠. 남이 남의 물건에 돈을 들인 거예요. 돈 지출. 간단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뭐 알고 법대처럼 막 공부하려고 그러면 아휴 경매 포기하고 말지 이러면 난 역시 나이 들어서 너무 시작하긴 너무 늦은가 봐. 뭐 요렇고 난 전공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남이에요. 남. 다양한 남이 소유자의 물건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남의 물건에 돈을 투자한 거예요. 누구 돈을? 자기 돈을. 남의 물건에. 여러분들이 임차인이에요. 전세인이란 말이에요.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를 살다가 누구 집에? 소유자 집에다가 이제 돈질을 하는 거야. 임차인이 소유자 집에다가. 점유자가 내 것도 아닌데 자꾸 돈을 들였어요. 돈 들인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줄 때 뭔 돈 줬냐?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준 거예요. 돈은 두 가지를 드린 겁니다. 저는요 괜히 10,000원짜리 몇 장 썼을 뿐인데 그게 두 가지였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돈의 성격이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더라 이거죠.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더라. 그러면 필요비란 건 뭡니까? 필요하다 그죠?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 그 뜻은 뭘까요? 필요하다라는 거는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존하는데. 거기 있죠? 77쪽 보면 필요비는 통상 사용하는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이다. 필요비. 자, 유익비는 뭡니까? 유익비. 이익이 있다 이거죠. 이익이 있다. 이 물건에 돈을 딱 투자했더니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벼운 문고리나 이런 거 고쳤다면 소유자 입장에서 이익이 있을까요? 근데 전기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스보일러 예를 들면 60만 원짜리를 고쳐버렸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 유류보일러를 썼는데 한 150 정도 되어서 가스보일러를 바꿔버렸다. 이거는 필요비는 아니죠. 유류보일러로 쓰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가스보일러까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필요비 정도라기보다는 이익이 증가해버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돈은 분명히 지출했지만 형태에 따라서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눕니다. 하여간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세권자는 하자 보수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세권자한테 있습니다. 즉 전세금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주고 등기까지 딱 했다면 웬만한 짜잘짜잘한 하자 보수는 누가 고친다? 전세를 든 사람이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거꾸로 이 사람은 전세권 등기가 안 됐고 똑같이 5천 사는데 등기가 안 된 임차인이에요. 근데 짜잘짜잘한 거를 고쳐달라 그래. 집주인한테. 그럼 집주인이 고쳐줍니다. 하자 보수 의무가 그때는 집주인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네, 등기죠. 전세권자가 물건이죠. 네, 물건이 셉니까? 채권이 셉니까? 물건. 전세권자가 셉니까? 임차인이 셉니까? 전세권자. 법에 의해서 힘을 줬으니까 책임도 져라 이거죠. 힘을 줬잖아요. 그럼 야 웬만한 건 네가 고쳤어. 힘준 놈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남한테 그러면 야 네가 알아서 해. 밑에 놈한테 뭐라 그러니까 야 동생이니까 네가 좀 봐줘. 너는 형인데 왜 그러냐 이러잖아. 외려 똑같은데 사람인데 똑같은데 그거 왜 책임이 권한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줍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에 대한 우대를 많이 해주니까 물건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짜잘짜잘한 하자 보수 의무는 누가 해라? 전세권자 네가 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하자 보수인 필요비 전세권자는 네가 해라. 그러니까 필요비를 내가 얼마 드렸는데요 하면서 전세권자가 집주인한테 돈 달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77쪽에 있는 310조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는 점유자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인데 밑에는 전세권자는 뭐만 달라 그런다? 유익비만. 왜? 짜잘짜잘한 건 네가 고쳤어 그랬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 뒤에 있는 거모도 보면 임차인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임차인은 왜 유익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차인은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원상 회복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읽어보시면 2년 살다가 나중에 나갈 때 임차인은 원상 복구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원상 회복 조항이.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집주인이 임차인들한테 돈 뭐 빌려줄 수 있겠어요? 집을? 어렵죠. 고칠 때 동의도 받아야 되지만 용도 변경할 때 안 하고 막 썼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 그 허름한 집을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기능도 업그레이드 시킨 대로 실컷 살다가 인테리어를 한 2, 3천만 원씩 넣고 살다가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인테리어 2천만 원 했는데 니 돈 좀만 주면 안 되겠냐? 요거 유익비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난 너희 집 재산같이 그 허름한 거를 올려놨어. 이렇게 임차인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돈 1,000만 원을 달라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다 뜯어내. 간단한 겁니다. 뜯어내. 계약서 보니까 원상회복 조항 있는 거 알지? 그때 내가 했던 것처럼 철근 나오게 해놓고 가. 이렇게 된 거야. 집이 녹슬었잖아. 물샘 그대로 해놓고 가. 그러면은 그냥 알았어. 내가 포기하고 그냥 갈게. 그러면 집은 집대로 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원상회복 조항에 의해서 유치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드린 유익비, 필요비 예는 유치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유치권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남의 물건에 수선비를 비용을 들였는데 그 비용을 다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물건을 유치한다 그랬잖아요. 돈을 받을 때까지예요. 그럼 그 돈 중에는 뭡니까? 남의 물건에 내 돈을 지출한 겁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유치권의 한 유형입니다.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아시겠죠? 어떤 건 유익비. 전세권자는 유익비만 생긴다더라. 자, 이렇게 알면은, 이걸 들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계단 내려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유익비가 뭐 필요비가.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자, 필요비가 뭐죠? 그럼, 생전 처음 듣는 걸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외려 따집니다. 따져.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듣고 말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알아야지 경매를 합니까? 아니, 하나도 몰라도 경매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왕 공부하는 김에 필요비, 유익비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랑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제3자, 임차인, 전세권자, 점유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남의 물건,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에 돈을 지불했더니 그 지불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집주인한테 물어달라고 해도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게 이제 유익비. 야, 너 그 집에 재산가치 올렸으니까 좀 물어내줘. 그럼 된 거죠.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보세요. 77페이지 보면 읽어볼게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와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하자 보수의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한을 세게 줬기 때문에 그렇다. 필요비의 상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왜? 고쳐 써라 했으니까.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죠? 집주인. 네. 뭐뭐뭐 설정자는 집주인. 뭐뭐권자는 세입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이란 말은 뭡니까?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지출액을 1,000만 원 했다면 1,000만 원을 주든가 1,000만 원을 지출했어도 남아있는 건 한 700 정도 증가한 것 같지 않냐 이게. 야, 우리 집 원래 흐름에서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500밖에 이익 없어. 요렇게 선택해서 줄 수가 있다더라. 그 뒤에 보면은 법원은 밑줄요. 법원은 전세권 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지금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500만 원 정도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안 나가버린다 이거. 유치권 행사하면서. 그럼 계약이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다음 계약이. 그때는 통상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 청구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갚을게요 라고 기간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알았다. 6개월 정도 허용할게.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전세권자가 유치권을 형성할 수 없겠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에 관해서 유치권이 생기는 하나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물건에 내 돈 들였다 이거죠. 구조가 간단하죠. 유치권은 남의 물건에 내 돈 들였을 때 받아내는 방법 요거죠. 그러나 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임차인은 뭐다?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어서 그거 고쳤으니까 유익비 내놔 그러면 뜯고 가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항상 이 조항을 집어넣으세요. 항상 누구한테 뭐 빌려주면 항상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땡깡 부립니다. 땡깡은 이코르 뭐? 유치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꼭 집어넣으시라. 그래서 생긴 유익비 필요비를 유치권 개념으로 봐서 어찌 보면은 어쩌습니까? 경매 실행비용 다음으로는 최선순위로 주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나 유익비냐 필요비냐를 예를 들면은 임차인이나 이런 전세권자가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럼 장난치죠. 여기가 장난의 범위가 돼버리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상당한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니 증빙서류 판결 받았다든가 뭐 예를 들면 네가 옛날에 뭐 서울에 있으니까 나 부산 사는데 가스보일러 그로 고쳐라고 내가 얘기해서 집주인이 나 돈 없으니까 네가 먼저 고쳐라. 나갈 때 줄게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때 150만 원 들여서 가스보일러로 바꿔놨는데 계약기간 만료됐는데 그 돈을 약정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경매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그 집주인이 이렇게 네가 먼저 고쳐라. 네 돈 들여서 한 거를 입증을 해서 계약 그 세금계산서도 있겠죠. 그런 거랑 또는 기타 예를 들면 그걸로 소액 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물어줘 해서 판결을 받았다면 그때 신청을 하면 제일 먼저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살면서 남한테 소유자한테 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세입자가 얼마나 법률적 지식이 많아서 판결도 몇백만 원 소액 심판 받아서 경매 신청이 될 때 배당 요구를 미리 할 수 있겠는가?